소에서 발생하는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데요. 럼피스킨병이 도대체 무엇이고 발생 원인은 뭔지, 이 병에 걸린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유한상 교수입니다. 예, 지난 20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이후에 지금까지 확진 사례가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 피부에 혹 덩어리가 생겨서 울퉁불퉁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그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특 전염병인데요. 감염이 되면 41도 내지 42도의 고열이 나고 이에 따라서 식욕이 떨어지고 또 가슴, 다리 이런 데 우종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피부에 다양한 크기 이제 결절이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사실 이 결절은 피부뿐만 아니라 입, 눈, 소화장기, 호흡장기, 또 생식기, 점막 등 다양한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우유 생산이라든가 또 식욕 부진 또는 징케량 감소와 같은 경제적 피해가 큰 그런 그 질병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에 대응해서 제1종 가축 전염병 확산에 방역 당국에서도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요. 확진된 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소가 살처분되기도 했습니다. 구제역보다는 일단 훨씬 나은 편이긴 한데 폐사율은요. 치료제는 없는 겁니까? 네, 이 질병이 사실 전파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생 시기, 이 흡혈곤충에 의해서 내게 되기 때문에 발생 시기, 농장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또 사육 환경이 어떤지, 또 국가의 방역 정책이 어떻게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그 감염된 개체가 전파력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음. 치료제는 없지만 확진 농장 근방에 있는 소들이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시에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요? 예, 이 질병은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에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봤을 때 높게는 98%, 낮게는 65%로서 평균 8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전파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난 전파력은 감염된 개체가 다른 개체에 감염시킨 것은 평균 한 50% 내외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혹시 코로나19 때처럼 따로 격리하는 방식으로 전파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까? 이 질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혈곤충이나 또 감염된 동물에 또 나온 여러 가지 분비물, 즉 분변, 우유 뭐 이런 것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의 이동 금지라든지 흡혈곤충의 방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처럼 동물을 격리한다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차단해 놓더라도 격리해서 차단해 놓게 되면 다른 동물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개체는 빨리 살처분하는 게 이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 발병한 충남 지역 외에도 지금 보면 경기 평택 그리고 김포에서도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첫 발생지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나왔다는 건 잠복기인 소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발생 상황에서 가장 역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는 언제 우리나라에 이 질병이 들어왔는지 또 지금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질병의 현재 발생 상황, 이 질병의 발생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여름 이후 9월, 10월에 여러 가지 기후를 고려해봤을 때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넓은 지역에 감염이 돼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럼피 스킨병 잠복기가 3일에서 14일 정도지만 최대 28일까지도 가능하다는데요. 잠복기인 소에도 백신을 맞으면 발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킨 그런 생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이미 감염되었던 항체가가 있는 동물이라든지 또 잠복기에 있는 동물 이런 것들은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접종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 개체가 잠복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백신 접종이 해당되는 지역의 모든 감수성 동물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럼피스킨병이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다른 종으로 확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럼피스킨병을 일으키는 럼피스킨병 바이러스는 소, 물소, 또 기타 속과 여러 동물, 야생동물에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물소, 소에서만 증상을 나타내고 다른 야생동물에서는 증상이 없이 보균자로만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전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혹시 소와 다른 가축을 함께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동물들을 감염돼서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무증상으로서 전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와 다른 동물들은 격리시켜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도 피부병이지만 이 럼피스킨병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세균 감염만 막을 수 있다면 치사율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세균 감염을 과 같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럼피스킨병은 이런 치료를 기다리다 보면 다른 개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들은 혈처 방역 차원에서 혈처분을 해야 합니다. 예. 럼피스킨병이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이 럼피스킨병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1920년대 최초로 발견이 됐다가 오랜 기간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많은 역학조사라든지 추후 여러 조사가 있어야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추정 요인들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좀 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이 럼피스킨병이 1989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1910년대가 들어서면서 중동 전역에 확산돼서 서쪽으로는 남동 유럽, 또 발칸 반도 이런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발생했으나 방역 조치를 통해서 이제 근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돌아온 그런 그 질병들은 중앙아시아, 인도,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확산돼서 현재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최근에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과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적 물적 교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대개 곤충도 올 수 있고 또 기후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이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 이야기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백신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54만 마리분을 미리 수입을 해놓은 건데 국내 유입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예, 이 질병은 사실 이 수의 분야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온 그런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쪽에서 발생한 이후로 계속 그 동쪽으로 중앙아시아, 인도, 러시아, 중국 쪽에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했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백신도 확보하고 해놓았던 것들입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 정책상 지금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는 살처분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고기나 우유를 혹시 사람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일까요? 이 럼피스킨병은 사실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럼피스킨병은 사실 병든소입니다. 병든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상이나 또는 방역상 병든소를 사람에 취역할 수는 없고요. 또 이런 소를 유통시키다 보면 이런 질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처분하는 게 적당하고 사람에는 절대 시용으로 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더 번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이나 수칙이 있으면 일러주시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입원도 찾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산 차단입니다. 확산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개체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소를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농장주나 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빨리 발생이 신속하게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을 하고 또 이제 흡혈곤충이 주로 많이 매개를 하기 때문에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라든지 또 이제 감수성 동물 즉 소의 이동 통제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생 지역 주변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접종하는 백신 접종에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도 또 축주들도 적극 호응하여 주시는 것들이 이 질병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